절대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연락을 해야만 얘는 연락을 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다음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죠. 내가 뭘 대화를 하면은 이게 지금 끊자는 말이었는데 또 오고, 말하면 또 오고, 말하면 또 오고, 그것도 소음이고 공해거든요. 내가 일단 보는 순간 그게 다 자극이고요,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도 스트레스입니다. 나 혼자 뭔가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한 신호를 주셔야 돼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SNS에다가 자기의 어떤 일상을 막 공유를 해요. 그리고 어떤 단체톡에 있을 때 거기다가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막 게시는 하긴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개인적인 연락을 하거나 거기에서 응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어쩔 때는 연락이 막 잘 돼요. 그랬다가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서 잠수를 확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 감정이 불안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막 해가 반짝반짝 뜨고 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행복이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밤이 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의미가 없어. 부질없어. 삶은 고통이야. 라고 갑자기 카톡 프사도 다 바뀌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수를 타는 그런 경우들은 활발했을 때는 내 감정이 좋으니까 그것을 막 표출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내가 갑자기 딱 침울해졌을 때는 연락을 다 차단하고 회피하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후퇴하는 그런 유형들도 사실은 잠수 타는 사람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독 나에게만 잠수를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요, 잠수를 타는 것도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그 사람이 나를 조금씩 멀리 하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얘 왜 이러지? 그냥 뭐 바쁜 일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해서 나를 나쁘게 봤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나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잠수라고 하는 행동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할 말 없게 카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도 되게 고충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나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너무 단답식이 많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꿀팁이니까 한번 자신의 카톡의 대화를 보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결형 문장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반가워요.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정말 잘 지냅니다. 그래요. 다음번에 또 봬요. 이거를 한 문장에다가 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카톡이 기승전결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카톡은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입니다. 카톡은 이메일이 아니라 대화예요. 그리고 카톡은 편지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너무 지금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항상 미완성된 말을 항상 보내서 상대방이 그 미완성된 말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요, 폐쇄형 말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 끝에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하고 알겠니? 갔다 왔니? 그건 했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보세요. 학교는 갔다 왔어? 일은 잘 마쳤어? 여러분, 이게 거기다 떼고 뭔가 더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밖에 거의 대화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제안이 너무 폐쇄형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도 돼요. 다음으로 단톡에서 너무 많이 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죠. 단체톡이 한 100명쯤 있잖아요. 그럼 100명이 똑같은 포션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 중에 주동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짧게 끊어가지고 단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티콘도 하나 보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보내거든요. 그럼 배지가 조금 있으면 30, 40, 막 50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소음이고 공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 카톡 알림을 꺼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배지가 뜨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체톡에 속에 여러분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내가 상호작용하고 이런 집단 안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 나가기는 좀 그냥 애매해서 여기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도전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나가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 단체톡을 나가는 것은요, 내가 관계를 손절하거나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시끄럽고 공예와 같은 것에서부터 나를 멀찍이 두는, 내 삶을 조금 정리해서 깨끗하게 두는 연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큰 게 뭐냐면은 가족방 같은 거에서 내가 초대됐을 때, 그래서 시부모님도 다 계시고 한데 내가 나가버리는 거는 굉장한 큰 액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친구 모임,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데 나가버리는 것은 티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일단 보는 순간 그게 다 자극이고요,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도 스트레스입니다. 관계도 되게 많은 관계들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냐면 이건 리추얼로 삼으셔도 좋아요. 내가 처음에만 좀 어렵죠? 조금만 되면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의 포션을 정해가지고요. 정말 급한 카톡은 문자를 좀 보내시고, 어떤 방들은 꼭 그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루에 3번 정도만 내가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옛날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응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늦게 확인을 하지? 라고 생각해서 어색함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요 패턴이 있구나, 조금 있다가 연락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사람들도 원래 저런 캐릭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배지를 무조건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남겨두세요. 그것을 일정한 시간에만 체크업하시는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온이 되어 있다, 나는 항상 당신의 말에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을 스트레스의 홍수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적절히 보호하고 거기에서부터 멀어져서 여러분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개인톡이면 어떻게 하냐. 개인톡으로 뭘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내가 뭘 대화를 하면은 이게 지금 끊자는 말이었는데 또 오고, 말하면 또 오고, 말하면 또 오고, 계속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한 신호를 주셔야 돼요. 다음에 또 연락하자. 그래, 내가 또 연락할게. 이렇게 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클로징 멘트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클로징 멘트를 명확하게 또 연락하자라고 하시고, 그걸로 좀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카톡을 막 얘기하시는 게 관계의 본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에서요, 정말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 요소가 크고 내가 관계적 방식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면 카톡은 짧게 끊어주시고 나중에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을 깊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토대일 수 있어요. 4번째 유형으로 절대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락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락을 내가 안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 자녀 간에서도 자녀인데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해요. 내가 연락을 해야만 얘는 연락을 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또 며느리라든지 사위라든지 그런 사람 중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수동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연락을 먼저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수평적 관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윗사람한테는 연락을 먼저 취하는 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연락을 안 하니?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뭔가 비난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연락이 더 오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라면,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게 상호작용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먼저 연락을 이제 하지 않아서 연락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분이 연락할 수 있는 판을 좀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고기도 먹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할 수 있게끔 내가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전화하시기보다는 시간이 이때 내가 언제 괜찮은데 그때 한번 연락 한번 주겠어?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 다 하면은 그때쯤 돼서 연락 한번 줄래? 라고 그 사람이 연락할 수 있게끔 먼저 넌지시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기다려주시고 연락이 오면은 굉장히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연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게 되게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관계라는 건 상호적이어서 연락을 내가 계속 주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받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연락을 한 번, 2번 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근력이 붙어서 연락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나하고도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관계에서 좀 적극성을 띄는 데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익십, 안 익십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익십이 더 문제인 것 같으세요? 안 익십이 더 문제인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익십입니다.
요즘에 포탈 같은 거 보면은 일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뭐 읽는 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는 관계 복합적인 다각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배려일 수도 있죠. 정말로 익십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운전 중이거나 업무가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복적으로 익십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 익십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쓰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북이 같은 분 있잖아요. 굉장히 늦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익십을 해버리는 걸까요? 사실 익십도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십도 공격이에요. 한두 번은 바빠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된다면 나를 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나한테 말하지 못한 무슨 화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한테 어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화를 하고 뭔가 하기가 자기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면요, 관계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읽었는데 씹었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이 지금 바쁜 건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가, 나한테 화난 건가, 이 사람이 지금 쓰는 중인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거의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카톡 익십은 불면증의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카톡 익십을 하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고, 스마트폰 하니까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또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 하고, 이게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왜 그런지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연락했는데 연락이 좀 안 됐어, 이렇게라도 넌지시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용당했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당했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시간도 냈고 그 사람을 위해 돈도 썼고 그 사람을 위해 마음도 줬고 정도 줬고 했는데 그 사람은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락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다림에 대한 나의 메시지에 별로 무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되게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왜요? 나는 뭔가 이 사람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무반응이니까 나는 뭔가 자꾸 손해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관계는요, 본질적으로는 거래 작용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내가 닭볶음탕을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대접을 하면서 관계 시도를 하잖아요. 그건 순수한 이타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되게 맛있다라는 인정 욕구를 바라면서 내가 닭도리탕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게 꼭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준다는 것은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 유형들은 뭐냐면 나는 관계구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구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일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소시오패스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관계구가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를 막 주는데 그 사람은 그게 좀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그거에 그렇게 뭐 무미건조할 수 있고요. 나는 막 주고 나서 막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하면 나도 30분 있다가 연락을 해야지, 뭐 나 혼자 뭔가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 손절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만나면 재밌게 놀고 하는데 만나지 않으면 연락이 안 된 친구들 많지 않으세요? 어떤 친구는요, 3년, 4년, 5년이 지나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되게 화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걔는 좀 원래 약간 그런 캐릭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한 경우도 있지만 친해도 그냥 얘는 그냥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일을 그냥 하시는 분이지 나한테 막 연락을 이렇게 잘 주고받고 하는 경향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캐릭터대로 우리가 관계를 좀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욕구가 되게 높은데 관계 욕구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람이 부부로 만나면 좀 힘듭니다. 친구는 그래도 괜찮아요. 친구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는 자녀를 탄생하게 하는 가족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자꾸 정을 주고 호의를 베푸는데 이 사람은 항상 무미건조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내가 남편이 너무 무미건조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속상한 이유가 음식을 내가 조금 맛이 없게 해서 그런가? 이 사람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를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어가지고 애호박도 막 넣고 양파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레시피로 해서 본 다음에 엄청 맛있게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그 무미건조한 표정 있잖아요. 아무 무미건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숟갈을 떠서 먹은 거예요. 근데 표정이
약간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보통 맛이 아닌데? 라는 그 느낌의 표정을 바로 읽었거든요. 다시 원 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그래서 여보, 된장찌개 맛이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된장찌개가 된장찌개지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진짜 우리 남편이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많이 오는 경우에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그냥 관계욕구가 거의 없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너 많이 외롭지? 당신 참 많이 고립돼 있지?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잘 지내는데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관계 욕구의 차이가 너무 큰 것도 성격상의 결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만나는 데 있어서 상극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관계 욕구를 투여하는데 그렇지 않는 관계가 나온다면 이런 건 한번 주의해 보셔라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카톡은 마음의 창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독수리 오영재, 핑클, 굉장한 그룹이었거든요. 우리는 핑클이야, 우리는 독수리 오영재야, 우리는 H.O.T야 막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막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잘 보면 1, 2, 3, 4, 5라는 친구가 있을 때 1이라는 친구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나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2라는 친구는 약간 나머지 친구들이 화장실 가고 그 친구하고 둘이 남으면 약간 어색한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수리 오영재, 핑클, H.O.T, 잭스키스로는 유명하죠. 그러니까 팀으로는 굉장히 친한 멤버지만 사실 이 한 멤버하고는 내가 별로 관계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카톡에서요. 단체 톡으로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1대1 채팅을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다 한다면 전화의 빈도를 또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라는 것은요. 1대1 카톡이라는 게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개인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주 대화하고 사적 대화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단체 톡을 한다는 건 어느 면에서는 공적 대화거든요. 이거는 체계적인 대화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대화만 한다면 나와 이 사람은 어떤 멤버로서는 좋은 멤버이긴 하지만 나와 이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기는 아직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톡을 넘기시면서 1대1 채팅이 누구와 얼만큼 빈도로 어떤 주제로 얼만큼 많이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관계원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 지금 많은 대화를 대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카톡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SNS가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의 관계의 양에 엄청난 팽창을 이뤄냈거든요. 근데 양이 팽창되는 만큼 얕고 그냥 휘발되는 관계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관계 안에서 항상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항상 공허함이 느껴지고 별로 중요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소셜한 관계를 많이 넓히는 것보다도 한 사람 두 사람하고도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떼는 연습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의 본질에서 너무 카톡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어떤 사람하고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예 그냥 카톡으로만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쌓아나가신 것보다는 그런 거를 조금 갈무리 해주시고 관계의 본질에서 오히려 둘이 만나서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 사람은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만나면 그 사람의 호흡도 느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땀방울, 그 사람의 머릿결,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텍스트로 만나는 것보다 직접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알 수 있는 유기체적 경험은 또 다른 측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토대를 조금 더 넓혀 나가고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면 조금 줄여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